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제약 봅니다. 자, 오늘 22% 상승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계속 올라간다고. 이거 HLB가 올라가는 데 따라서 계속해서 평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기본적으로 10분의 1 정도의 평가는 받아야 돼요. 10분의 1 정도 평가를 받았을 때 오늘 HLB 제약의 시가총액이 1조 2,500억이거든요. 여기서 한 10% 정도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지금 HLB 기준에서. 근데 HLB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거 제가 HLB 5만 원일 때 100만 원 간다 그랬어요. 막 90만 원 간다 막 하니까 뭐 사람들이 미친놈 취급하던데 그게 아니라 진짜 간다니까요. 지금 와가지고 막 10만 원 넘어가고 시가총액 10조 넘어가고 막 하니까 HLB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4조까지 올랐습니다. 그쵸? 여기서 반토막 딱 쳐봐요. 그러면 한 6조 정도일 때 제가 60조 이상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쵸. 그래도 50만 원, 60만 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무엇보다 가격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시세 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요즘에 하도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인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자, 이 내용은요. 제가 지금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 1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대략 한 석 달이 지나지 않았죠. 올해 들어서. 그 기간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은 122%다. 그쵸? 종목 수익이 아니라 계좌 수익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 뭐 내가 먹은 거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좀 반등이 나와가지고 시장이 같이 올랐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3개월이 한 3개월 정도 동안 시장 등락률은 3.7%, 4.3%이 정도입니다. 시장하고는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하고 종목이 아니라 계좌 수익은 손실난 부분까지 다 포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 게 어떤 종목을 매매하길래 이런 수익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0606 화면, 제 매매 타점이 나오는 그런 화면입니다. 자, 보세요. 자람 테크놀로지, AI 반도체죠? 언제 공략했나요? 돌파 구간. 하나, 둘, 셋, 3거래일, 75%. 그쵸? 반도체도 이렇고요. 뭐 다른 반도체도 보여드릴게요. DI, 그쵸? DI도 보면 돌파 구간, 그쵸? 이날 상한가, 그 다음날 또 18%, 22% 이런 식의 수익이 난다. 제가 이쪽 구간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종목에서 적용을 못 시킵니다. 근데 다 확인하고 들어가죠. 그래도 18%, 22% 모든 종목은 2주 안에 다 처리가 된다. 왜? 확인하고 들어가니까. 그쵸? 그렇지 않으면 손절합니다. 그렇죠?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손절을 하더라도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계좌 수익 몇 프로가 나오는지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HLB 제약을 보더라도 1월달에 매매한 결과 정확하게 다 찍혀 나옵니다. 여기는 1월 29일 어떻습니까? 31% 며칠 걸렸나요? 4일. 그리고 6만 3천 원에 팔고 8만 원에 다시 샀는데도 불구하고 또 급등. 그렇죠? 몇 프로 수익 받나요? 18%. 그렇죠? 그리고 다음날 또 매수. 오늘 또 급등.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 2월과 3월 달에 제가 매수를 많이 했죠. HLB를. 그렇다 보니까 HLB 제약으로 확장시킨 겁니다. 어떻습니까? 결과가 19% 수익. 그렇죠? 수익난 종목만 보여드린다고 이야기를 할까봐 제가 계좌 수익을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그렇죠? 여기 계좌번호 5108에 둘둘둘고 똑같죠?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타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쵸? 그 타점에 대한 이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여기서 진행합니다. 10억 소통방. 근데 시장가 매수 장시작 전 모두 장시작 전에 진행이 되고 타이거 일렉. 자, 내용 보세요. 오늘 6% 강세. 어저께부터 매매가 진행된 거 정확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손절을 합니다. 0.68%. 그쵸? 그리고 그 밑에 PSK. 자, 내용 보시면 최근에 제가 매매를 많이 했지만 여전히 돌파 구간. 그쵸? 오늘 몇 프로? 9%.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박에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떤 종목을 하는지는 뭐 다들 보셨죠? 돌파 구간. 그쵸? 이것만 기억하시고 HLB를 포함해서 HLB 제약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HLB가 올라가는 이유, 신약 개발. 그쵸? FDA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이 들어간 점. 그러면 뭐가 진행되죠? 자 전환이 기대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12월 달부터 강세 구간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바닥을 잡지 않고 꼭지를 잡지 않는다. 그래서 그쵸? 바닥에서 매수 안 되고
꼭지에서 못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구간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매매하는 구간에 보면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또 한번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그쵸? 이 중간중간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10배 갑니다. 확신할 수 있나요? 하지만 내용은 갖춰져 있지. 그래서 내용 먼저 보면 손해를 자꾸 보는 거예요. 종목을 보고 가격을 보고 판단을 해서 가격 기준에서 내가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타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주식은 시세 원리입니다. 이게 주식은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료를 먼저 보면 안 맞아요. 이게 가격이 먼저 가는데 내가 재료를 파악하고 있으면 가격은 저기 높거든. 그러면 그 재료가 안 맞아요. 만약에 그 내용이 내가 생각하고 예상하고 많이 공부했었던 부분하고 많이 안 맞아. 그러면 당연히 주가 폭락 나오지. 올라가고 난 뒤에. 근데 올라갈 때 매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 먼저 보고 매수하고 재료 파악해서 그게 아니면 폭락하겠죠. 언제? 올라가고 난 뒤에. 그래서 고가를 잡으려고 하면, 즉 고가에서 매도하려고 하면 내가 이거 본다고 물려서 못 팔고 장기 투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가격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다면 제가 왜 HLB 제약으로 확장시켰을까요? HLB에서 신약 허가가 나왔어요. 그쵸? FDA에서 신약 허가 통과가 만약에 딱 됐어요. 이제 아마 뭐 4월에서 5월이면 나올 겁니다. 그 내용이 만약에 전 그냥 나온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얘네들 여기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만큼까지 주가 띄어놨는데 여기서 이 들어온 돈 다 어떡할 거야. 그쵸? 그래서 가격을 본다는 건 돈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HLB에서 신약허가 나와서 이제 판매 딱 들어가면 그 판권을 HLB 제약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생각나죠. 셀트리온에서 시밀러 약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건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에서 맡아서 한다. 그쵸? 이 구조하고 맞는 거예요. 근데 헬스케어는 지금 합병이 됐죠. 어쨌든 지금 중요한 내용은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반영하죠. 가격이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먼저 보고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가격을. 그랬을 때 재료는 어련히 알아서 따라온다. 왜? 가격을 본다는 건 돈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게 시세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럼 타점은 어떻게 볼까?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가격이 계속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그 종목군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자, 내용 보세요. PSK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딱 보고 있다가 매수하죠. 여기 매수하고 매도하죠. 어떻습니까? 손절, 그쵸? 손절 하는 과정에서 올라가니까 또 사요. 그쵸? 내리면 팔고 올라가면 산다. 그러면 올라갈 때 사서 내리면 판다. 우리는 이 구간에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HLB를 다시 보더라도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올라갈 때 사서 내릴 때 판다. 이것만 먹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작아 보이죠? 이렇게 돌려서 보잖아요. 이 구간입니다. 이거 30%짜리예요, 이거. 그쵸? 다 나오잖아요. 여기 31.9%. 그쵸? 아니, 계좌를 이렇게 까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 그쵸? 이거 뭐 계좌도 안 까고 뭐 스케줄이 이래요, 이건 이래요, 저건 저래요. 입고수들이 너무 많아요. 주식은 실전인데, 그렇죠? 실전에 강해야 돈을 번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실전에 강해야 되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격에 대해서 내가 잘 판단 못하고 무서워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입으로만 떠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은 믿고 거르자. 그렇죠? 일단 계좌를 까야 된다. 그리고 타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계좌 수익률. 그렇죠? 계좌 수익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내용 계속해서 볼게요. 여기 매도했죠. 이날이 63,100원. 1월 29일이에요. 그리고 2월 26일 날 다시 삽니다. 8만 원에 여기 8만 원, 8만 원, 8만 원 막 이렇게 7만 얼마, 7만 얼마 막 이렇게 4일 동안 사죠. 그렇다 보니까 수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무섭죠. 그럼 심리가 위축이 됩니다. 그럼 확대를 시켜야 돼요. 그게 HLB 제약이에요. 이게 타점을 잡는 방법이에요. 종목을 분할시키고 위험을 분할시키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조정을 염두에 둔 거예요. 저는 조정을 염두에 두고 매수를 했는데 강한 종목을 샀더니 올라간 겁니다. 그쵸? 그런데 언제 팔아요? 내려올 때. 팔고 나서 안정되면 또 사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그쵸?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여기 매도하고 매수. 그리고 이때 제가 매도한 이유가 찌라시가 돌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했었던 사측의 대처가 전 정말 나이스하다고 봅니다. 아니, 이런 회사가 한국에 있어? 그쵸? 자, 주주가치 실현을 위해 전자투표 참여 부탁드립니다. 요거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3월 29일 날 정기 주총을 할 때 진 회장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서 보면 최근 공매도 사태에 따른 주주님께 드리는 메시지, 그쵸? 신약 승인이 어렵다,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각종 찌라시에 대한 회사의 입장, 이거 3월 13일이잖아요. 이거 보잖아요.
단연코 회사의 신약 승인 과정에 변수가 생긴 건 전혀 없다. 이 시간 현재 우리는 여전히 신약 승인을 확신하고 있다. 근데 이걸 회사의 대응은 좋지만 회사의 말을 전적으로 다 믿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 돈을 보고 믿자고요. 돈을 보고. 이렇게 시세 내려면 돈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하고는 다르게 매집하는 과정이 있죠. 매집하는 걸 올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 HLB 오늘 거래가 HLB 제약은 3,200억 그리고 HLB는요 4,800억 합치면 8천억 9천억 그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막대한 거래량이 터지는데 개별 세력들이 들어와 갖고 이 종목들 유통 물량도 많은데 핸들링이 가능하다? 그 자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들어오는 세력들은 다 펀드 자금이고 펀드 자금은 횡보하고 있을 때 매집을 못 합니다. 얘네들은 떨어지면 손절해야 돼요. 펀드 매니저들은 로스컷을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네를 책상 빼야 돼요. 자금 통제권을 뺏기겠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구간에 사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가는 놈이 더 가는 거예요. 세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원리나 뭐 지금 상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그냥 즐기시면 되고 함부로 매도하는 뭐 그런 주식 아닙니다. 그리고 실시간 타점 그렇죠. 타점은 실시간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여기 소통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타점 받고요. 실시간 타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전에 보셨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제 계좌 수익이 그 결과입니다. 제가 그 계좌 수익을 1000%로 올해 만들 거예요. 와서 참가하시고요. 다 무료로 진행한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종목이 앞으로 좋아질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되죠. 근데 아무 올라가는 종목이나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구간에서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만 해야 되고 그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거는 앞으로 좋을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게 가격이 먼저 뜬다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만큼 앞으로 좋을 부분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폭락을 하지만 그건 올라가고 난 뒤에 폭락을 한다. 왜? 수급이 몰려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 대입해놓고 보면 지금 강하고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왜? 신고가를 거쳐서 주도주가 되니까. 그럼 끝이에요.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내가 매매를 이어갈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